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동체 미디어 제주살래 안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 미디어 제주살래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동체 미디어 제주살래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와 함께 콜라보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제주생활탐구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주쌤, 네. 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들어보셨나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낯서네요. 네, 올해부터 네. 제주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센터인데 그 센터에서 제주생활탐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생활탐구 프로젝트는 들어보셨나요? 잠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네. 잠깐 이렇게 광고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본 거는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아는데요. 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제주생활탐구가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시민들이 일상의 많은 문제들을 네. 시민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찾아가 보고 고민하는 그런 아주 신박한 신박한. 네,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주 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될 프로젝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제주 생활 탐구를 탐구하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네, 궁금하네요.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생활탐구 3기에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음악 공동체라는 이름이고요. 줄여서 제뮤입니다. 제뮤 대표 맡고 있는 강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제뮤, 네, 제주 음악 공동체인데요. 예. 네, 우리 제주 음악 공동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음악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 내에서도 사실 좀 많이 생소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음악들이 실제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토양 자체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문화 기획을 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 이제 음악인들,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이제 작은 김광석 추모 콘서트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6회에 걸쳐 진행을 했었는데 그 행사를 같이 준비했던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우리 이런 좀 조금은 왜곡돼 있는 그런 우리 제주의 문화 생태계를 조금은 한번 바꿔보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번 이런 제주도 뮤지션들을 그리고 제주도의 좋은 음악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 하는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그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게 재미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제주 음악 공동체가 제주의 어떤 문화 환경 또 음악 생태계를 바꿔보자 이렇게 모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예. 우리 강신호님은 원래 제주에 사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제주가 좋아서 오신 분인가요? 저는 이제 제주 내려온 지는 이제 딱 10년 아, 됐는데, 네. 예. 근데 사실 제주가 좋아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그냥 일단은 서울이 싫었어요. 그리고 한 1년여에 걸쳐서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그리고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한 1년여 가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골로 내려가기에는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 도시 생활에 너무 이제 길들여져 있어갖고 시골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근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관광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제주도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한번 와봤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해서 예,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제주 음악 공동체처럼 이렇게 제주 음악 또는 문화와 관련돼서 제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주도 오기 이전에도 그런 활동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 저는 이제 주로 오랫동안 이제 그 예전에 한 대학을 떠나서 한 직장 생활 좀 몇 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운동 쪽, 예, 그쪽에 이제 몸담게 돼서 오랫동안 그쪽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문화 뭐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랫동안 가슴속에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으로만 간직하고 살았던 것 동경하면서. 같아요. 예. 근데 제주도가 그 선생님 오셨을 때 이후로 해서 이 열풍이 이주 열풍이 많이 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린애들 뭐 유아 유치부 때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쯤 가니까 다시 또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다 가셔서 제주도 이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처음에 막 동경에서 왔는데 막 갑갑하다라든지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선생님은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낳고 자란 사람 같은 느낌이 어. 들어요. 그 아직도 이제 부모님이 육지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올라갈 일이 있는데 가면 한 이틀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바로 어떤 때는 비행기표 하루 땡겨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곳에서 그 되게 좀 각박한 느낌? 예, 그러니까 이곳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목표죠. 과거에 그렇죠. 내가 저런 저러고 표정이었나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정착 주민들이 어떤 시기에 왔던 또 어떤 뭐 가족 구성으로 왔던 간에 그래도 적응기라는 게 좀 네. 꽤 사람마다 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필요했는데 예. 선생님 오면서부터 그렇게 제주도가 너무너무 좋던가요? 아니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고생했던 것 아, 같아요.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는 특히 이제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뭐 아는 친구들, 후배들 제주 여행을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같이 지내다가 이제 공항까지 배웅을 하고 이제 배웅하러 이제 공항까지 같이 가는데 딱 그 친구들을 들여보내고 나서 왠지 여행 왔다가 혼자 남겨진 느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6개월까지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주로 갔던 그런 특정 장소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수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 이곳이 나의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주 음악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막연한 꿈을 안고 제주를 내려와서 2013년부터 작은 이제 카페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곡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작은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좀 다양하게 제주에서 활동하는 그 음악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연도 보러 가고 같이 모여서 또 작은 이제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가 음악 환경이 참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돌아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구나라는 좀 문제의식을
차츰차츰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이전에 네. 아까 이제 내가 음악을 하는 게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놨던 그런 꿈과 같은 네. 일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꿈 같은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기타를 친다거나 뭐 연주를 한다거나 그런 취미로서의 음악은 항상 대표님 곁에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제주에 와서 네. 아까 이제 작곡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제주에 와서 그걸 이제 익히기 시작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따로 익힌 거는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네. 예, 그냥 그 대학 때 노래회 활동을 좀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좀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요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많은 이제 음악들을 흡수하면서 자라다 살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이제 그런 저도 모르는 그런 소질 같은 게 좀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적 예. 감각이 예, 있으시는 예. 거구나. 예. 그 아까 이제 그 제주에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제주에 오셔서 이렇게 작곡 활동도 하게 되고 제주에 있는 뮤지션들과 예,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 같이 함께 살아가셨는데 예. 제가 듣기에 그분들과 함께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김광석 추모 예, 예. 콘서트. 그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2015년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몇몇 알고 지내던 그 뮤지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술 먹다가 김광석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보낼 거냐? 그래서 우리 그냥 밤새 술 먹으면서 김광석 노래 부르면서 한번 놀아보자. 예, 이래서 그냥 그때 김광석 추모 콘서트 인 제주라는 이름으로 그 연동에 있는 작은 바에서 예. 그 새벽 한 5시까지인가 그냥 김광석 노래 부르고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더니 기일에 예, 예. 기일이 언젠가요? 1월 6일입니다. 아, 1월 6일. 예. 그래서 그러다가 한 또 다음 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그렇게 예, 1년이 지나서는 우리 이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그 무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김광석 추모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가면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그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르기에 뭐그 제주뿐만이 아니지만 그냥 네. 어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잖아요. 경비. 예. 근데 이제 뮤지션들이 뭐 다 가난하다 보니 뭐 그걸 많이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들이 다 해보자. 그냥 그 무대를 만드는 일부터 티켓 판매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그리고 또 유료 공연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미쳤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오시더니 이렇게 우리 행사 진행하려고 한다. 꼭 와달라 얘기했더니 제주 사람들 돈 내고 공연 보러 안 가는 거 아시죠? 딱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저지리에 있는 그 창고를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진짜 객석 의자까지도 다 폐자재 갖다가 만들고 해서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딱 티켓 오픈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언론 홍보도 하고 하면서 티켓 딱 열자마자 이틀 만에 매진이 돼 버렸어요. 150석이.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한 6회까지 그 공연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수하게 뮤지션들이 김광석을 추모하면서 네, 첫 해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 즐거움을 또 그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이걸 좀 나눠보자라고 출발한 그 공연이 네.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네요. 그쵸. 네. 예, 6회를 하면서 다 거의 매진이었으니까. 예.
지난해도 있었나요? 올해도? 아니요.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 하고 나서 네. 저희가 이제 김광석 추모 콘서트가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 뮤지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좀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었고, 그리고 그 유료 공연이지만 뮤지션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들을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한계가 좀 분명한 공연입니다. 그 제주의 뮤지션들이 서로 김광석의 노래를 그 자기 나름의 색깔을 입혀서 편곡하고 하지만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래 바꿔 부르기 몇 년을 가다 보면 그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의 음악 세계를 다 펼쳐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공연이어서 작년까지 하고 이제는 그 새로운 것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작년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네. 6회 동안 이어온 그 공연은 처음 공연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수하게 뮤지션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예, 그 아는 이제 그 또 저희의 뜻에 공감하는 그런 친구들이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경우도 극히 낮은 가격으로 예,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주 음악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주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은 다 육지에서 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제주도로 온 케이스인데 그때 제가 잘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제주어로 부르는 그런 네.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독창적이고 노래가 막 옛날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이 많던데 혹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나요? 아, 저는 이제 제주 살이하면서 그 다 좋은데 하나 극복 안 되는 게 이 언어적 아, 한계예요. 예. 특히 시골에서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그 시골 할망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냥 한 30% 정도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제 것으로 그 제주어 자체가 들어와 있지 못한 상황에서 네.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 한 곡은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뚜럼이라는 친구 이제 박순동 예. 친구가 이제 그 노랫말 하나를 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만들어서 불러본 적은 있는데 공연 때 한번 불러봤더니 그 듣던 이제 제주에서 낳고 자란 친구가 형 그 예전에 보면 그 외국인들 나와갖고 그 토론하는 그런 TV 프로 있었잖아요. 예,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 예. 네. 그거 보는 기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 어쨌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뮤지션들과 함께 김광석을 추모하는 그런 공연들을 하면서 또 제주에서 꿈꿨던 그런 음악 일들을 하면서 또 뮤지션들과 이렇게 교류를 나누면서 아마 현실로서 제주의 문화 환경 네. 또 음악 시장 뭐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제 많이 느껴졌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계신데 네. 어떤가요? 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제주 내려와서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내려오기 전에 무척 좋아했던 밴드 중에 델리 스파이스라고 하는 밴드가 네, 있었는데 그 위에 있으면서는 그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주 내려와서 5,000원 내고 봤어요. 아,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딘가에서는 후원이 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그런 공연들을 접하기에는 되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막상 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과 그 교류를 하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열려 있는 그 기회 자체가 뮤지션들한테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제주는 이제 관광 지역이다 보니, 그리고 요즘에는 각 마을마다 이제 축제들을, 또 마을 고유의 축제들을 만들어서 거의 뭐 365일 축제, 이거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한테는 설 수 있는 무대로서의 기회로서 작용하는 반면에, 그 하나의 축제 안에서의 음악은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러 사람들이 그 축제에 가지는 않는 거죠. 그냥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중에 하나인 거고, 그냥 그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니까 제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음악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욕구를 그 축제라는 공간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뮤지션들이 자기의 음악을 정성 들여 준비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었을 때 정작 그 자리에는 오지 않는,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적 행태로 딱 자리 잡아버린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 음악 공연 하나로서의 어떤 고유한 그렇죠. 문화적 가치나 의미로가 아니라 네. 그냥 지역 축제 하나의 그냥 부대 프로그램 같은, 예. 예. 그리고 뭐 같은 또 한쪽 무대에서 굉장히 그렇게 뮤지션들이 준비한 공연이 올라가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저쪽 반대편에서 뭐 윷놀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예. 먹거리를 판매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이 또 동시에 진행되는 예. 그런 경우 그런 많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기회 자체는 보장을 하되, 음. 실제 뮤지션들의 그런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축제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는 육지에서 그런 조금 좀 알려져 있는 뮤지션들을 불러오는 횟수가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의 효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주의 뮤지션들은 하나의 그냥 거기에 양념, 끼워넣기 양념. 식으로, 예. 구색 맞추기. 그리고 반찬.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그런 그 구색 맞추기로 올라가고 있는 뮤지션들도 몇몇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좀 알려져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돼 버리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네. 그런 현실인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적 장르 안에서도 뭐 그게 미술이든 그렇죠. 뭐 네. 꼭 음악 공연만이 연극이든 막, 아니든 뭐 춤이든 굉장히 그 어떤 아주 하나의 고유한 장르로서도 충분한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의 그 현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그런 것들이 그냥 직업으로서 또 생업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려운 현실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라고 출발한 모임이 우리 제주 음악 공동체. 음악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서 이 제주 생활 탐구를 예. 예,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들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모였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예, 그냥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모인 거.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단체 그 구성원들 보면 미션들이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비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많이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만의 인식인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 창립을 하고, 창립 행사를 그 8월에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런 뮤지션들부터 이런 그 제주에서의 그런 그 음악 관련 일들을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제주 음악 환경과 관련한 의견들을 좀 듣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고민하던 차에 그 제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제주 생활탐구라고 하는 그,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됐고 다행히 선정을 해주셔서 음. 그 좀 저희가 좀 쉽게 그러한 좀 조사 사업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현실 속에 우리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안에서 제주도의 이런 문화 환경 또 음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 네, 음악 환경 조사 및 대안 예.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뭐 아이고 추석 연휴 막 끼고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데 좀 그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또 구성원들도 다 각자 생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욕심만 앞서서 그보다 좀 좋은 그 설문 내용들을 만들고자 사실 네. 그 준비 작업을 좀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문 내용들 다 마무리하고 지금은 그 저희가 뮤지션들하고 그리고 그 기획자들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 문화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관련 스튜디오부터 그런 이제 기술 엔지니어들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아마 이제 설문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가 그 뮤지션들을 좀 한 자리에 좀 모아서 그 이 현재 음악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심층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문화예술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문화 예술 활동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화 공연 보는 걸 정말 네. 좋아해가지고 그 제주도는 요새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뮤지컬 같은 것도 제주도도 대형 뮤지컬이 오고 그랬는데 거의 다 중단이 됐고 그 전에는 예전에는 정말 뮤지컬 보려면 서울을 직접 가서 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지니까 제일 사람들이 갑갑한 게 문화적인 거랑 여행을 못 간다는 네. 그런 갑갑함 때문에 뭐 코로나 분류해서 이제 코로나 레드까지 왔다라고 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문화적인 거는 저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어떤 분야잖아요. 근데 예전과 같은 우리가 진짜 가서 막 떼창 지르고 막 이런 그런 콘서트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정말 즐길 수 있을까라고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화적인 거를 키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이제 주류 공연 뭐 음악 시장과 예. 또 이 로컬에서의 음악 환경 또 관객을 만나고 공연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환경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특수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특수한 환경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같이 가야 안고 돼. 가야 될 음. 문제일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그 시작 초기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이 대규모 확산을 막는 방식으로 어떤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정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 자체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생활하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모범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또 정부에서 이제 그걸 하나 이제 또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분야별로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위축돼서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우리가 방역을 좀 지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문화 공연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생각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또 뮤지션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네. 그 이야기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제주 생활 탐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다양한 의견들을 좀 취합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서로 어차피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지 사실 예.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같이 한번 그것들을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문제들 또 코로나19로 달라진 생활 환경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뭐 그게 뭐 다양한 어떤 직업군이든 어떤 세대와 계층에서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런 논의들이 네.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게 소통인 거고. 그쵸. 네, 우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정말 아까 제가 프로그램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박한 네,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오늘 일상 속 생활 실험 프로젝트 제주 생활 탐구 우리 명주 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진짜 제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아까 문화적인 부분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보가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소통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저희도 이렇게 명주쌤이나 저나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제주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네. 시민들의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하고 있는 네. 이 제주생활 탐구 그게 네. 바로 소통을 위한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통이 정답이다.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죠. 네. 네. 그걸 알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강신원 대표님, 네. 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저희도 이제 그 재미라는 이름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이름 그 문구를 담고 있잖아요. 예.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은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협력해서 뭔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 소통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 속 생활 실험 프로젝트 제주 생활 탐구를 탐구하고